함수고요. 그 단원 이름을 먼저 쭉 보면 24장은 함수, 25장은 합성함수와 역함수, 26장은 다항함수의 그래프. 왜 이렇게 함수를 좋아하지? 함수 단원이야 이제. 27장은 유리함수 그래프, 28장은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고 29장, 30장은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28장까지 그 한꺼번에 드린 거고요. 뭐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겠죠? 한 번 다 하는데. 네. 뭐 그래도 최대한 빨리 좀 해보고. 녹화하는 거예요? 네. 해보고요. 그래서 함수부터 시작을 할 텐데 우리가 이 말 되게 많이 쓰긴 쓰거든요. 그냥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도 함수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여기서 이제 함수가 무엇인지 제대로 정의를 배워요. 근데 한국말로 써있지만 이해는 잘 안 됩니다. 보시면 여기에요. 여기. 이거 보세요 그냥. 집합 x의 원소에 집합 y의 원소를 짝지어주는 것을 집합 x에서 y로의 대응이라고 하는데 집합 x의 각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만 대응되면 그 대응을 함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한 1대1로 돼야 함수하는 거. 1대1 대응으로 따로 있잖아. 이게 좀 치사하지만 원래 정의라는 게 약간 좀 꼬장꼬장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집합 x에 있는 원소야. x에 들어있는 원소에다가 y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대응하는 거예요. 그럼 순서를 바꿔서 y에 있는 원소에 x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대응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야.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건 함수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x에 들어있는 각 원소에 y에 들어있는 원소가 하나씩 대응이 되면 함수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처럼 x에 들어있는 원소에 y에 들어있는 원소가 다 하나씩 대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함수가 맞다고. 보통 우리 이제 왼쪽에 있는 거 x 얘를 정의역 이렇게 부르고요. 얘를 공역 이렇게 불러요. 대응을 시킨다는 건 마치 화살표를 보내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좋은데 여기에 들어있는 각각의 원소, 이거 집합이야. 각각의 원소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각각의 원소한테 화살표를 하나씩 던지면 함수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함수라고 아니라고? 함수 아니라고. 안 보냈잖아요. 여기에 들어있는 각 원소에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가 하나씩 대응돼야 되는데 얘는 하나가 대응이 됐지만 이건 대응이 안 됐잖아요. 다 대응이 돼 있어요. 당연하죠. 각 원소에 모두가 다 여기 애들 모두 다 여기에 있는 거 하나씩이랑 대응이 돼야 돼. 아직 아니라고. 함수라고 아니라고? 함수? 맞다고. 이거 하나에 요거 하나씩 대응이 된 거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여기 있는 거 하나에 여기 하나씩 대응돼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럴 필요는 없다고. 그러니까 함수인지 아닌지는 이것만 보는 거야. 정의역만. 얘가 함수냐 아니냐는 정의역만 보시면 되고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화살표를 하나씩 내보내면 함수예요. 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다음 주에 함수가 뭐야 그러면 이렇게 대답한다고. x 뭐 화살표가 하나씩 나가는 거야. 이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말해야 돼. 정의는 이거니까. 이 말을 해석을 하자면 이거 안 보고 정의역에 있는 거 화살표 하나씩만 나가면 함수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우리가 이해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정의는 이거라고요. 공집합이 그 말 빠졌지. 집합 x에 들어있는 각 원소에 집합 y는 원소가 하나씩 대응되면 그 대응되는 관계 자체를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정의역에 있는 원소, 각 원소에 공역에 있는 원소 하나씩 대응이 되면 집합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고,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은 함수가 안 된다고요? 화살표가 두 개 나가면 하나씩 대응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씩 대응돼야 돼.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안 돼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이 상태에서 공역이라는 건 그냥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후보들을 다 합쳐서 그냥 공역이라고 하거든요. 공역 중에는 실제로 화살표를 받은 애도 있고 못 받은 애도 있어요. 뭐 얘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 받은 애도 있고 여러 개 받은 애도 있고. 근데 화살표를 받은 녀석들은 조금 특별하게 취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화살표를 받은 애들만 따로 모아서 지칭하는 이름이 있어요. 얘가 뭐냐면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나 집합이에요. 화살표를 받은 원소들만 모은 집합을 치역이라고 얘기한다고. 오케이? 새로운 용어들이 막 생기는 중이니까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책에 있는 거, 요거는 그냥 표기하는 거니까 이런 표기요. 함수 f, 이 함수가 뭐라고? 대응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게 약간 이제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함수 그러면 1차 함수, 2차 함수 그러면 뭔가 식으로 딱 나오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함수거든. 이거는 수식으로 표현하는 함수가 아닌 거지. 그냥 어떻게 느끼시면 좋으냐면 서울이라는 이 뭐지? 함수의 함이라는 글자는 그 무슨 옛날 드라마 보면 함 들어가요 할 때 그 함 있죠. 결혼식 할 때 함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돈 깔아주고 메고 가잖아요. 박스가 함이거든요. 함수의 함자는 박스야, 박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자판기 같은 건데 이렇게 생긴 자판기가 있어요. 여기에 서울을 집어넣으면 한국이 튀어나오는 거야. 진짜요? 진짜로. 런던을 집어넣으면 영국이 튀어나오고요. 도쿄를 집어넣으면 일본이 튀어나오고 워싱턴을 집어넣으면 미국이 튀어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긴 자판기가 있다고. 이 자판기 자체를 우리 함수 F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러니까 얘가 정의역이고 튀어나오는 애들이 치역이겠죠. 자판기에 이렇게 불 들어와 있는 애들은 공역이고.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실제로 튀어나오는 애들을 모아서 치역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수식으로 3 넣었더니 뭐 나오고 4 넣었더니 뭐 나오면 그걸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식이 아니어도 된다고. 그냥 대응되는 관계 자체를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빨간 거 넣어서 코카콜라 나오고 초록색 넣어서 칠성사이다 나오면 된다고. 너무 옛날 사람인가?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이게 좋아. 뭐라고요? 저거 초등학교 때 나오는 게 수학교 때 함수 배우나? 비스무리하고. 그러니까 이해하기 편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 그림도 제가 자주 써먹는 그림이거든요. 함수 얘기할 때 이런 그림이 보통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이 그림 가지고 함수를 계속 설명하는데 얘도 꽤나 괜찮은 그림이니까 같이 기억을 좀 해두세요. 어쨌든 이렇고 그래서 요 기호의 F라는 건 이 대응하는 관계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뭐래?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화살표를 던지는 거니까 던지는 애들이 정의역, 받을 수 있는 후보들은 공역, 그리고 저 안에 실제로 받은 애들만 모아서 치역이라고 따로 말하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보면 요 y는 fx에 x 자리에다가 원소 하나 둘 셋 넷 넣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튀어나오는 y니까 저거에 따르자면 x1을 집어넣으면 fx1은 y1인 거고 fx2는 y2인 거고 fx3는 y2인 거예요. 이거대로 하자면 방금 한 얘기 들었죠? 그럼 y1이랑 y2를 모아놓은 즉 함수값들을 다 모아놓으면 뭐 되는 거라고? 치역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좀 천천히 읽어봤고요. 그래서 정석에 아이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림 하나 또 그려져 있죠.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y에 대해서 x에 들어있는 각 원소에 즉 하나 y에 있는 원소가 하나씩 대응이 되면 얘는 안 본다고요. 여기에 있는 거 각각이 하나씩 화살표를 내보내면 함수다. 오케이? 이 말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진짜로. 외워야 돼. 그래서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거고요. 방금 제가 좀 전에 그렸던 그림이랑 옆에 있는 그림이랑 똑같죠? 보내는 애들 다 모아서 정의역, 받을 수 있는 애들 다 모아서 공역,
실제로 받은 함수값들을 모아서 치역이라고 한다 이고요. 됐고 이 뒤에 가서 여기 뭐 두 번째 챕터로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계속 함수라는 걸 수식으로만 그 전에 계속 풀었기 때문에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식이 똑같이 생겼다는 걸 얘기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얘랑 생긴 모양은 달라도요. 자판기를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는 네모난 자판기고 하나는 동그란 자판기인데 빨간색을 넣으면 둘 다 코카콜라가 나오고 초록색을 넣으면 둘 다 스프라이트가 나오고 주황색을 넣으면 둘 다 환타가 나와. 그럼 내 입장에선 이 자판기랑 이 자판기랑 똑같은 거예요. 생긴 모양이 달라도. 그러니까 아니 여기 편의점에 가서 콜라 사 먹나 저기 편의점에 가서 콜라 사 먹나 가격이 똑같으면 내 입장에서는 그냥 똑같은 편의점이잖아. 껍데기가 CU든지 GS든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예제로 나와 있는 게 이건데 정의역이 이거래. 그리고 얘가 F, 얘가 G래요. 그런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이 나와요.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1 집어넣으면 1 나와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1이랑 1 두 개밖에 없는데 F에 넣으나 G에 넣으나 함수값이 똑같잖아요. 그럼 얘네 둘을 서로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F와 G가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정의역이랑 공역이 같은데 즉 넣을 수 있는 숫자가 같은데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fx랑 gx랑 즉 함수값이 같으면 단순히 다 넣은 거 다 나오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 넣었더니 결과가 똑같다는 이야기야. 그렇다면 얘네 둘은 서로 같은 함수다 라고 말한다고요. 되죠? 이게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 나와 있는 건 나중에 그래프 잠깐만요. 그래프 하러 가면 여기 뒤에 그래프 나오니까 기본 문제부터 보고 갑시다. 집합 x는 마이너스 1이랑 2를 원소로 갖는 녀석이고 y는 1, 2, 3, 4를 원소로 갖는 녀석인데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골라보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x에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2가 있고 y에 1이랑 2랑 3이랑 4가 있고 그래서 함수인 것을 살펴보라는 건 함수인지 아닌지는 정의를 살펴보면 되고 함수의 정의는 뭐랬다고요?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 y 대해서 x에 있는 각 원소에 y는 원소가 하나씩 대응이 되면 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이 화살표를 하나씩 보내는 수만 있으면 함수라고 말할 수 있다고. 1번부터 보면 x가 x 더하기 1로 간대. x에다가 넣을 수 있는 숫자는 요거 3개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은 0한테 화살표를 보낸대. 0이 없어요. 화살표를 못 보내요. 함수가 아닙니다. 1번은. 이해됐어? 넣을 수 있는 숫자가 요거 3개인데 1 집어넣으면 2 나오지. 2 집어넣으면 3 나와. 근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되는데 0은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후보 중에 없다고요. 그쵸? 품절이야.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고. 꽝. 그래서 1번은 함수가 안 되고요. 2번은 x가 x제곱이래. 마이너스 1은 1한테, 1은 1한테, 2는 4한테 화살표를 보낼 거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는 함수가 맞지요. 그렇죠? 3번은요. 0 이상이면 x가 짝수한테, 0 미만이면 x가 홀수한테. 그럼 마이너스 1은 누구야? 밑에죠. 홀수한테 보내래. 누구한테 보내야 돼? 보나 마나 꽝이죠. 화살표를 2개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꽝! 마지막 거는요. 0 이상이면 1한테, 0 미만이면 0한테 보낸대요. 마이너스 1은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0이 없어요. 화살표를 못 보내죠. 나머지 애들은 1한테 보내면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얘는 0한테 가야 되는데 0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함수는 안 된다.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그림 그려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냥 일일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받는 공역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게 아니고요. 화살표를 보내는 정의역이 각각 하나씩 다 보낼 수 있으면 되더라 이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은 단원이 함수이긴 한데 약간 뭐랄까 IQ 테스트 비슷한 적당한 숫자 잘 집어넣어가지고 짬짬이 해보세요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필이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저 순서대로 함수값을 그냥 찾아보는 거야. 함수 f라는 게 이렇게 생겼다고 했는데 그래서 도대체 f가 누구지?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fx를 식으로 찾는 문제가 아니라고. 언젠간 찾게 될 텐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이 그냥 뭐 찾을 수밖에 없고 이런 숫자들을 다 노가다 해서 찾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x랑 y에 어떤 숫자를 적당히 집어넣어서 이런 애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야. 조합을 만들어 보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보면 하기 전에 주어진 이 f에다가 x-y를 집어넣었더니 fx랑 y랑 더한 거랑 같대. 그런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1이 -1이다. 이거 하나 힌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건 f0이야. x랑 y에 뭘 집어넣으면 될까? 주어진 힌트는 얘고요.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얘야. 그럼 x랑 y에 뭘 집어넣어야 이런 조합이 만들어질까를 생각하는 거지.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x에다가 1, y에도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얘는 1 빼기 1이니까 f0이 1 더하기 f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f1이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러니까 f0이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 해야 돼? f-1이야. 이번엔 f-1이래. 지금 써먹을 수 있는 숫자가 이거 두 개인데 얘까지 찾아야 돼요. 그럼 이걸 찾으려면 x, y에 어떤 숫자 넣으면 될까? 선이 뭐라고? x에 0 넣고 1이랑 2? x에 1이랑 2를 집어넣어. x에다가 1하고 y에다 2. 아까 준수 뭐라고? x에다 0 넣고 y에 1 넣고 두 개 다 해보면 얘는 1 빼기 2니까 f-1이 2 더하기 f1이야. 이거 얼마래? -1이래. 그러니까 얘 얼마예요? 1이에요. 이거대로 해보면 0하고 1이니까 f-1이야. y가 1이고 f0이야. f0이 얼마였냐면 0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f-1이 1이라고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적당히 잘 조합하셔가지고 찾는 거예요. 짬짬이. f2 찾으래. 이번엔 이거 찾아야 돼. 써먹을 숫자가 좀 많아졌죠? 뭘 하면 좋을까? x1 넣고 y에 -1 뭐 x에 1 넣고 y에 -1 넣고 이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나는 뭐 x에다 2 넣고 y에다 1 넣을 거야. 뭐 이래도 되지. 상관없잖아요. 알고 있잖아 이거 얼마인지.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찾아보면 답이 나오겠지. 뭐 넣어보면 얼마냐? -1에다가 -2네요. 그죠? 맞냐? x 3 아니에요 y에 1 넣고 뭐라고? 맞죠 이거? -2. 이런 식으로 찾아질 거라고요. 그래서 조합은 여러 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 찾은 다음에 물론 나중 되면 그래서 실제로 fx를 식으로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도 나오긴 하거든요. 찾아보면 이거는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뒤에는 그냥 약간 보너스로 대충 규칙이 뭔지 파악되지 않아요? 정의역이 일씩 커지고 있는데 함수값은 일씩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fx는 뭐일 것 같아요? -x 하고 끝. y 넣으면 1 나오고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마이 나오고 2 넣으면 마이 나오면 되잖아.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fx-y는 누구겠어요? 마이너스 x 더하기 y죠. fx는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x라고요. 그럼 여기다가 y 더하면 이거 되는 거 맞죠? 저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맞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랑 요거를 찾아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x 더하기 y, 요거는 마이너스 x.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저거 만족하는 게 맞구나 라고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사실은 얘가 꼭 이거냐라고 물어보면 또 그렇진 않아요. 아무튼 이 함수 f를 우리가 아는 수준에선 요 규칙을 만족하는 녀석으로 얘를 찾은 다음에 얘가 저거 맞니? 라고 물어보면 맞아요. 그런데 그럼 이거 만족하는 게 세상에 이거 하나밖에 없냐? 라고 물어보면 꼭 그런 건 아니라고요. 납득이 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방금 한 얘기는 이건 사실은 모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함수값 물어보는 것만 나오니까 이것만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에 없었죠? 다음 주제는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래프도 우리가 그냥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프? 근데 원래 그래프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약간 달라요. 그래프는 그림이 아니에요, 원래. 그래프라는 건 그림이 아니에요. 그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도시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프예요. 1차 함수 그래프 그리세요. 이렇게 생겼지만 그래프 자체가 이건 아니라고요. 어쨌든 보면 첫 번째로 나온 단어는 순서쌍인데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정의역이랑 그것에 해당하는 함수값 걔네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표시하면 이걸 순서쌍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순서쌍이 있다고. 그 순서쌍들을 다 모아놓으면 어디 갔어? 그 순서쌍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 집합 자체를 뭐라고 부른다? 어디 갔어? 이름 어딨냐? 그래프라고 한다. 순서쌍이라는 건 정의역이 여러 개 있겠죠? 그 정의역을 함수에 집어넣은 결과 함수값이 있겠죠? 각각의 정의역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함수값들이 있거든. 하나씩 얘네들을 묶어서 괄호 안에 정의역, 콤마, 함수값 해서 순서쌍을 여러 개 만든 다음에 그걸 다 모아서 집합으로 만들면 그 집합 자체가 그래프예요. 그걸 좌표 평면에 도시한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래프라는 거라고. 물론 이 순서쌍 자체를 그래프라고, 이 집합 자체를 그래프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써놓으면 뭐 어쩌라고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이렇게 점점점 찍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정의역이 야금야금 변할 때 함수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거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이런 그래프라는 집합 자체는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그냥 계산을 여러 번 해놓은 결과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찾으세요. 그래프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거 다 써야 돼. 근데 아까처럼 정의역의 개수가 뭐 3개, 4개, 5개 뭐 이 정도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1차 함수, 2차 함수 실수 전체예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고. 개수를 셀 수가 없다고. 그래프를 찾으세요? 말이 안 된다고요. 무한집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어쨌든 문제에서 말하는 그래프라는 정의 자체는 이 순서쌍들을 모아놓은 녀석이다 라는 거고, 우리가 흔히 그리는 그림은 좌표 평면 위에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 그림을 함수 fx 그래프의 기하학적 표시라고 한다. 약간 멀미 나죠? 그냥 그린 거다. 좌표 평면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있으니까 잠깐 보자면 뭐 그래프를 보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우리 지금까지 많이 봤으니까 그림을 그려놨을 때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x절편, x축이랑 만나는 점. 함수값이 0이 되도록 하는 점 찾으라. 뭐 그런 이야기고요. 이런 거 y절편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 곡선 자체가 사실은 이런 거라고요. 뭐 b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오는 거고 b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뭐 나오겠죠. 그 다음 거 넣으면 뭐 여러 개의 점들을 쭉쭉쭉쭉 이어가지고 만든 곡선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점들은 죄다 뭐 얘기하는 거라고? 정의역과 그것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래서 그래프를 딱 보면 1차적으로는 A를 대입하면 FA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정의역이 B에서부터 0을 지나서 A까지 가는 동안에 함수값은 조금 커지다가 작아지다가 다시 커지는구나 라고 한눈에 볼 수 있다고.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정의역이 1, 2, 3, 4, 공역이 1, 2, 3, 4, 5예요. 함수 f는 정의역을 x로 하고 공역을 y로 할 거다라는 표시인데 이 f의 실제적인 연산은 뭐냐면 x가 x 더하기 1한테 화살표를 보낸다예요. 그러니까 집합 x가 이렇게 있고 집합 y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함수 f는 우리 보통 이렇게 많이 표시하는데 여기에다 f라고 1은 2한테, 2는 3한테, 3은 4한테, 4는 5한테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게 함수 f인 거고요. 왜 자꾸 집합이라고 그러지? 함수 f고요. 그래프를 집합으로 나타내래요. 뭐라고? 순서상 다 쓰라고. 1,2, 2,3, 3,4, 4,5 얘가 함수 f의 그래프다. 이걸 좌표 평면 위에 도시하세요. x축, y축에 1,2, 2,3, 3,4, 4,5 이게 다예요. 선으로 이으시면 안 돼요. 점이 4개잖아. 4점만 빵빵빵빵 찍고 끝나고요. 치역 구하래. 치역 뭐야? 2, 3, 4, 5 실제로 화살표를 받은 애들만 모으란 이야기고 그래프에서 보면 뭐예요? 각 점에서 옆으로 선 싹 그어서 만나는 점이 어디냐? 2, 3, 4, 5 이렇게 생겼다고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 번 하고 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 할 때 새로운 용어도 많이 나오고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썼던 것들을 좀 뭔가 다르게 정의하는 느낌이어서 좀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좀 풀었고요. 그 뒤에 나오는 이름이 달려있는 몇 가지 함수들이 있어요. 요 이름 달려있는 몇 가지 함수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텐데 첫 번째로 배우는 건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나 각각의 정의들이 있고요. 그 정의를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얘가 뭔지 의미를 파악할 때도 당연히 그 정의 가지고 파악하는 거고 그 뭐라 그럴까 그 워딩 자체도 외우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문제집 같은 걸 풀다 보면 함수 f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x1이랑 x2가 다르면 fx1이랑 fx2가 다르대. 그랬을 때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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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다? 1대1 함수의 정의다. 1대1 함수의 정의가 이건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우리식으로 해석해서 기억도 해야 하지만 워딩 자체도 그대로 기억해야 된다고요. 나오니까. 심지어 이거의 대우도 나와요. 이 명제의 대우. 뭐 잠깐 쓰면 이거죠. fx1이랑 fx2가 같으면 x1이랑 x2가 같다. 이 똑같은 거라는 거 알겠죠? 어쨌든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의미를 해석해보자면 이거야. 아까처럼 집합 x에 1, 2, 3 집합 y에 1, 2, 3, 4 x 1은 누구한테 보낼까? 준수야 1은 누구한테 보낼까? 1은 1한테 보내고요. 2는요? 2한테 보내요. 3은요? 싫어요. 이렇게 보낼 거예요. 함수라고 아니라고? 함수 맞아요. 왜? 함수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보자고 그랬잖아. 그죠? 하나씩 화살표 나가니까 함수예요. 그런데 이건 준수 말한 대로 1대1 함수는 아니다. 왜 아니냐면 x1이랑 x2가 다르다는 건 정의역에 들어있는 원소 둘이 다르다는 거야.
이게 정확히 누구라고 특정할 게 아니라 누가 오든지 간에 정의역에서 서로 다른 원소 두 개를 꺼내면 걔네 둘의 함수값, 즉 걔네 둘이 화살표를 보냈을 때 받은 애들 둘도 달라야 된다고. 얘는 뭐야? 2하고 3은 서로 다른 정의역의 원소인데 얘네 둘이 같은 녀석한테 화살표를 보냈잖아요. 지금 이 그림에선 F2도 2고 F3도 2잖아. 그러니까 이건 1대1 함수는 안 된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부턴 얘만 쳐다볼 게 아니라 얘도 보긴 봐야 한다고. 얘네들이 화살표를 하나만 받았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처럼 화살표를 두 개 받으면 안 돼요. 못 받는 애는 있어도 되거든요. 상관없지. 그런데 받으려면 하나씩만 받아야 돼. 그래야 1대1 함수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해석해서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자면 함수인 건 당연히 만족해야 돼. 정의역에서 화살표가 전부 다 하나씩 나가는 건 맞고 공역에 있는 애들 중에 화살표를 두 개 이상 받은 애는 없어야 돼. 그래야 1대1 함수다.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름이 조금 비슷한데 1대1 대응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1대1 대응. 얘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1대1 대응이다 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대1 함수. 두 번째는 뭐냐면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아야 돼요. 이거 두 가지를 다 만족하면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야 라고 말해요. 함수인 건 맞지만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1대1 대응도 아니에요. 너무 재미없잖아? 1은 3한테, 3은 2한테. 비슷하게 재미가 없지만. 함수 맞고요. 1대1 함수도 맞아요. 이렇게 보면 함수가 맞고 이쪽 편을 쳐다보니까 한 개씩만 받고 있어요. 1대1 함수가 맞아요. 그런데 1대1 대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역이랑 치역이 다르니까. 공역은 1, 2, 3, 4, 치역은 1, 2, 3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라는 건 우리식으로 또 해석을 해보자면 함수는 당연히 만족해야 되고 공역을 봤을 때도 화살표를 하나씩 모두가 다 받아야 돼요. 이렇게 생겨야 1대1 대응이에요. 화살표를 하나씩 받아야 돼요. 못 받는 애가 없어야 돼요. 오케이? 화살표를 받는 애도 하나씩 받는데 못 받는 애가 없어야 돼. 그래야 1대1 대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한 번 더 곱씹어 보면 얘처럼 정의역이랑 공역이 유한집합이면 즉 원소의 개수를 만약에 셀 수 있으면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랑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겠죠. 화살표를 보내는 애들이랑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의 인원수가 같아야 돼. 그래야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고. 아예 셀 수 없으면 뭐 생각할 게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건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여야 1대1 대응이 되더라. 라는 거고요. 요거는 좀 이따 할 수 있겠죠? 이건 1대1 대응은 뒤에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데 뭐 할 때 나오냐면 화살표를 보내는 과정을 리와인드를 하면 받는 애들이 보내고 보내는 애들이 받는 거거든요. 화살표의 방향을 반대로 바꾼다고 그래도 얘는 함수가 되죠. 1대1 대응인 함수는 화살표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도 함수가 돼요. 아까처럼 이렇게 생겼어. 이건 1대1 함수거든. 이건 화살표의 방향을 거꾸로 바꾼다고 치면 함수가 안 되죠. 왜냐하면 얘가 화살표를 못 받았으니까 화살표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보낼 애들은 다 보내야 함수인데 얘는 못 보낸다고. 그러니까 함수가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1대1 대응이어야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어도 함수가 되고요. 화살표의 방향을 바꾼다는 걸 역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나중에 나올 거지만 미리 쓰자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으로 1대1 대응이라는 것이 등장할 겁니다. 좀 이따가.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어도 함수가 되려면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이 모두 다 하나씩 받아야 돼요. 그래야 모두 다 하나씩 내보낼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세 번째로 나오는 건 누구냐면 항등함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항등식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얘는 간단하게 쓰자면 이런 거야. fx는 x다. 함수값이랑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거예요.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그죠? 그걸 항등함수라고 말하는 거고요. 네 번째 나오는 건 상수함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fx는 c다 그 얘기예요. 자판기 중에 뭘 넣든 코카콜라만 나오는 자판기 있잖아요. 그런 게 상수함수인 거지. 그죠? 얘는 전부 다 품절. 100원 넣으면 100원 나오고 500원 넣으면 500원 나오고. 그런 상태라고요. 그래서 요 녀석이랑 요 녀석도 이름이 달려있는 녀석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함수가 얘네들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막말로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하는 1차 함수야. 1대1 함수고요. 당연히 1대1 대응이고요. 그 1차 함수 중에 y는 x라는 녀석이 있죠. 걔는 항등함수이기도 해요. 기울기가 0인 1차 함수야. 걔는 상수함수이기도 하다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2차 함수 1대1 함수 아니에요. 1대1 대응도 아니고요. 당연히 항등함수도 아니고 상수함수도 아니에요. 이것 중에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뭐 다항함수냐 유리함수냐 무리함수냐 이런 것들도 있고, 얘네들은 그냥 그 함수들 중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1대1이라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1대1 대응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야. 그죠? 이런 이름이 달려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 그래프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거 구분하는, 그래프에서 구분하는 방법까지 얘기를 좀 하자면,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도시를 해보면 아까처럼요, 뭐 예를 들어서 점을 몇 개 찍었다고 쳐봐. 이렇게 점 찍히고 이렇게 점 찍히고 뭐 이렇게 점 찍히고 이렇게 점 찍혔어.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정의역에 있는 애들이 원소를 하나씩 내보내면 함수잖아요. 그래서 보조선을 그을 때 이렇게 긋는 거야.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서 하나씩만 만나요. 하나씩만 만나요. 그렇다면 이거는 함수가 맞아요.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잖아.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까? 우리가 시험 범위는 안 들어갔지만 원이에요? 함수라고 아니라고?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뭐 원 함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얘는 함수가 아닌 이유는 뭐다?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가 대응이 되거든요. 100원짜리 하나 넣었는데 음료수가 두 개 나왔다고. 고장 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안 된다. 이렇게 그어보시면 되고요.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는 y값도 화살표를 하나씩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펴보는 건 뭐냐면 옆에서 보는 거야. 이번엔 x축에 평행하게 보조선을 그어서 하나씩만 만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다 하나씩 만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1대1 함수가 맞아요. 그죠? 이건 함수가 아니니까 아예 볼 필요도 없고요. 또 다른 예시로 가장 간편하게 볼 수 있는 2차 함수 곡선 같은 거 생각해 보면 함수라고 아니라고? 함수가 맞아요. 이렇게 그어보면 다 하나씩밖에 안 만나잖아. 그죠? 그런데 이건 1대1 함수라고 아니라고? 1대1 함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개 만나고 있잖아요. 그죠? 두 개씩 만나는 순간이 있다고. 요 x값이랑 요 x값은 같은 함수값을 공유하고 있다고요. 이게 서로 다른 x1, x2인데 함수값이 같다고. 그러니까 이건 1대1 함수가 아니라고요. 그죠? 뭐 가장 간편하게 그래서 직선이거나 아니면 이것도 다다음 단원인가 어딘가에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곡선, 이런 애들은 하나씩만 만나니까 함수예요. 하나씩만 만나니까 1대1 함수고요. y좌표 중에 값이 없는 거 없죠? 그러니까 이건 치역이랑 공역이 같은 거라서 1대1 대응이기도 해요. 이 좀 다른 예제로 이런 거 하나 생각해 보면 x축, y축에 예의상 그린 거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다가 여기에 색이 칠해져 있고요. 여기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 함수다 아니다?
요거 당연히 이렇게 연결된 이게 같은 선상에 있는 거야. 함수야 아니야? 함수? 맞아요. 함수 맞지? 하나씩 다 만나잖아요. 여기서도 그어보면 여기서 만나는 거고 요거 바로 옆에서는 오른쪽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채를 썰어보면 한 번씩만 만난다고. X좌표 딱 대입하면 Y좌표 하나씩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림이 이렇게 생기면 함수가 아니지. 이거는 X값 하나에 Y값 두 개니까. 근데 이건 한 번씩만 만나잖아요. 그죠? 함수가 맞아요. 1대1 함수 맞아? 1대1 함수 맞아? 1대1 함수는 뭐다? 받는 애들이 하나씩만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채를 썰어서 한 번씩 만나야 돼. 맞다고 아니라고 1대1 함수? 맞다고. 그거 보면 한 번씩 만나잖아요. 얘는 2번 이상 만나지만 않으면 된다니까. 안 만나는 애는 있어도 돼. 2번 이상 만나지 않으면 1대1 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 보면 다 한 번씩만 만나잖아요. 1대1 함수가 맞아요. 그런데 1대1 대응은 안 되더라. 안 되는 이유는 여기서 요 사이에 들어있는 공역은 화살표를 못 받았어요. 치역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공역 중에 치역이 아닌 녀석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건 1대1 대응은 아니더라. 오케이? 되죠? 함수라고 아니라고? 함수? 맞아요. 함수 맞다고? 맞다고? 납득이 가? 1대1 함수도 아니다? 하나씩 만나요? 여기서 두 개 만나요.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아니다. 오케이? 어렵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은 이렇게 선을 여러 개 보조선 그어서 하나씩 만나는지 보고 그럼 함수인지 아닌지 보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씩 그어서 보면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보는 거고요. 이렇게 그 두 가지를 좀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기본 문제 이제 하나 남았네요. 뭐야? 다 왔어. 아, 책에 있는 거 이름이라도 좀 확인하고 갑시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요 세 번째 챕터에 여러 가지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첫 번째로 나오는 건 1대1 함수라고 되어 있죠. 이거 몇 쪽이냐? 쪽수 안 써 있어. 아, 뭐 어쨌든 여기 1대1 함수, 요 밑에 1대1 대응, 그 다음 페이지에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렇게 네 가지가 이름이 달려있는 특별한 녀석이고요. 말했지만 1대1 함수의 정의 엄청나게 중요한 녀석이에요. 의미도 파악하셔야 되고 이 워딩도 기억하셔야 되고 1대1 대응은 저 위에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로마자 2번을 먼저 보시면 되겠죠? 로마자 2번에 뭐라고 써 있다고? x1, x2가 다르면 fx1이랑 fx2가 다르대요. 1대1 함수. 그러면서 치역이랑 공역이 같대요. 항등함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fx는 x다. 요것만 좀 기억하시고요. 상수함수는 어디 갔을까? 어디 식으로 써 있었으면 좋겠는데. 식은 안 써 있네요. 그냥 이렇게 써 있네요. x의 모든 원소에 y의 한 원소만 대응이 된다. 전부 다 한 녀석만 고른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상의 의미라고 되어 있는 건 아까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거랑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 문제 4번. 두 집합 x는 a, b, c, y는 1, 2, 3. x에서 y로의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 경우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집합 x는 이렇게 3개가 원소고요. 집합 y는 이렇게 또 3개가 원소입니다. 그럼 그냥 함수다 라고 하면 이거 안 보는 거라고요. 이것만 보는 거라고. 여기서 화살표가 한 개씩 나가면 된다고요. 전체 경우는 몇 가지일까? A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3가지. 그럼 B는요?
A랑 상관없이 세 가지. C는요? 세 가지. 약간 야생이지 뭐. 네가 뭘 고르든지 말든지 알게 뭐야. 나는 내 마음대로 세 개 중에 하나, 얘도 세 개 중에 하나, 얘도 세 개 중에 하나. 그래서 총 몇 가지? 9가지일까? 27가지일까? 더 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이제 나중에 경우의 수 할 때 합의법칙, 고배법칙 얘기하는 건데 A가 1을 선택하는 경우랑 A가 2를 선택하는 경우랑 A가 3을 선택하는 경우 다 다른 경우잖아요. 근데 A가 1을 선택했다고 치면 B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어요.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잖아요. A가 2를 선택한 경우에도 B는 1, 2, 3이고요. 아이고. A가 3을 선택한 경우에도 B는 1, 2, 3을 선택할 수 있어요. 9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통 어떻게 계산하냐면 A가 이거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무엇을 선택하든 B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이기 때문에 3을 3번 더하는 거야. 그래서 3 곱하기 3이에요. 그 위에, 그 뒤에 C도 1, 2, 3이고요. 여기도 1, 2, 3이고 여기도 1, 2, 3이잖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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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예요. 3을 몇 번 더하는 거야? 9번 더하는 거야. 그래서 3 곱하기 9에서 27이에요. 그래서 3, 그 각각의 경우마다 B도 3, 또 그 각각의 경우마다 C도 3.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래서 총 27가지. 그렇게 생겼고요. 그럼 A에서 B로 가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 중에 그냥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는 그래서 3 세제곱이니까 27가지 이렇게 생겼고요. 이 중에 1대1 함수는요. 몇 가지일까? 1대1 함수라는 건 서로 침범하지 않는 거야. 받는 애도 화살표 하나씩 받겠다는 건 화살표를 보내는 애들 입장에서 보면 A가 누군가한테 화살표를 보내요. 셋 중에 하나. 그럼 B는 A가 선택한 놈한테 못 보내는 거야. 걔는 없어져요. 그거 빼고 나머지 둘한테 보내는 거고요. 그럼 C는 선택권이 없죠. 그냥 남은 거 하나 가져가는 거야. 그 경우가 몇 가지냐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A가 선택하는 거 세 가지. 그 각각의 경우마다 B는 남아있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고 또 그 각각의 경우마다 C는 남은 거 하나 선택해요. 그래서 총 6가지 이렇게 생겼고요. 1대1 대응은 똑같이 6가지입니다.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는 뭐였냐면 치역이랑 공역이 같으냐 인데 지금 보시면 정의역도 원소 3개, 공역도 원소 3개. 그러니까 1대1 함수를 만족하는 순간 자동으로 1대1 대응은 돼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생겼다라는 거고 원소가 다르니까 됐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나중에 요거 경우의 수 하고 나면 이 함수의 개수 세는 것도 한참 나올 거거든요. 거기 가서 다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책에 있는 거 잠깐 보면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A, B, C 그 각각의 경우마다 이렇게 생긴 걸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나중에 경우의 수 할 텐데 수형도라고 말해요.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이다. 그래서 수형도 그러거든요. 경우의 수를 그냥 다 세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래서 27개예요. 1대1 대응은 점 찍은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근데 이렇게 매번 그리는 게 봐봐. 27개도 세상에 이만큼인데 고작 3, 3번 곱한 게 이만큼이야. 3, 4번 곱하면 어떡하려고. 못하지. 그죠?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를 더하거나 곱하는 거 가지고 간략하게 하는 걸 나중에 배울 거다. 시험 범위 들어가려나? 안 들어가려나? 아니, 경우의 수가.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가 함수 이야기고요. 합성함수랑 역함수도 오늘 조금 있다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